병이 안 낫는데 어떻게 이게 고쳐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다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워하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놀랐어요. 왜냐면 병이 안 낫는데 어떻게 이게 고쳐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운동성 질환 아닙니까? 파킨슨. 근데 지금 비운동성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의 연계 관계에서 뭔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교정해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더욱더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데 이거를 불치라고 그냥 놔두고 온통 괴로움을 다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운동성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개선이 돼요. 그건 확실히 됩니다. 운동성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변형이에요, 변형. 척추 변형, 수부, 족부,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일 보기 흉한 게 척추 변형이. 제가 척추 변형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는 그 당시 어깨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왼쪽으로 구부러지고,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어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발을 보면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얼굴 턱까지 정도까지 안 보이는 정도로. 아무리 파킨슨 병 약을 먹으면서 몸의 괴로움이나 힘든 거를 이겨나간다고 해도 그런 변형이 있는데 그걸 누가 좋아졌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그거를 없애려고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근데도 좋아지질 않아요. 주로 어떤 걸 노력을 하냐면 보톡스를 목 근육에다 놔요. 그래서 그게 좀 풀어지라고. 이게 막 당겨져서 이러는 거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보톡스를 제가 한 7번을 수십 대를 맞았어요. 한 번에 최대 용량까지. 근육마다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맨살에다 놨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도 꽉 참고 한 6번, 7번을 했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참 답답한 현실이죠.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운동이나 아니면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를 받든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용기를 갖게 됐어요. 이거는 파킨슨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너무나도 귀중한 결과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워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척추를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저 좀 보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로 수술해. 데리고 들어가서 머리를 세우고 새우머리가 다시 구부러지지 않게 나사를 박아서 철심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 삐뚤어진 거 다 교정하고 그걸 전부 앞뒤로 수술해요. 앞뒤로. 근데 이 목뼈가 휘어서 그게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뼈를 다 교정을 해놓으니까 뼈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이제. 한 번 수술이 조금만 삐딱하면은 환자가 더 나빠져요. 아니면 그대로 재발하든가. 그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에도 그거는 수술하지 말라라든가 해봐야 소용없다든가 아니면 수술 전에 물리치료를 해보고 좋아지면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안 써 있어요. 얼마나 의사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지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미 마음에 거의 결정을 했어요. 다들 나한테 손을 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나 웬만한 큰 병원에 척추외과를 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들 그 사람들의 거의 선배 내지는 스승급이에요. 누구한테 수술 부탁해야 될지, 외국을 나가야 될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왜냐면 나한테도 문제지만 내 문제를 떠맡은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억울하겠어요. 왜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쓰나. 틀림없이 성공 못할 확률이 반 이상인데 나로서도 큰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할지. 내가 잘 아는 정형외과 선생님 지금 삼성병원에서 은퇴하고 부산의 모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모 교수가 있어요. 이모 교수한테 내가 지난번에 이 책 나왔을 때 잠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임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 증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교수한테 수술을 부탁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랬더니 아유, 부담이 보통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부탁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물리치료를 하면서 좀 경과를 보자. 재활의 약한 선생님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3개월째에 제가 교회를 찾아간, 그때도 교회도 다녔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날 만났는데 다들 좋아졌다고 그래요. 뭐가 좋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게 목이 펴지고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갔던 목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그 변화를 이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했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이 그 길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퍼즐 조각들이 만나서 완벽한 그림이 되듯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환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서적들이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가족들이 보내는 경우라는 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족들이 케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파킨슨 병의 증상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는 게 굉장히 버겁고 모든 게 슬퍼지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우울증이 대부분인데 우울증 있는 사람을 기관에 들어가서 혼자 있게 한다는 거는 빨리 하늘나라 가라고 밀어제끼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치매, 그다음에 정신의학병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손이 많이 가긴 하죠. 그러나 파킨슨 병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비교적 정신의학 중에도 경미한 겁니다. 주로 환각 내지는 환각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병이 진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족들 사이에 방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서 끌고 나가면 비교적 큰 문제 없이 가족들 사이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잘 구분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양원은 증상이 이제 고착이 돼서 더 이상 증상이 없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은 치료받을 곳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본인의 부담이 많이 있어요. 비용도 많이 내야 되고. 요양원은 장기급여 수혜자들입니다. 나라에서 결정해서 수혜자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다르죠.